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평생 모아 마련한 내 집 때문에요. 오히려 국민연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일찍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요. 네, 들어봤습니다. 오늘 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제때가 아니라 손해를 알면서도 앞당겨 받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하고 엮어서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이걸 받거나 아니면 아예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분들이 눈에 띄게 들었어요. 반환일식은요, 그건 어떤 경우죠? 보통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받게 되고요. 10년을 넘겼더라도 소득 활동이 없으면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기노령연금이고요. 아하,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깎여요. 1년에 6%요? 네, 최대 5년이면 30%까지 깎이는 거죠. 그 깎인 금액이 평생 가는 거고요. 평생 30%가 깎인다니. 와, 정말 큰 금액인데. 근데 왜 이런 불리한 선택을 하는 걸까요? 그냥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그런 이유일까요?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조기 퇴직하고 재취업은 어렵고 모아둔 퇴직금 같은 건 금방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워낙 경기도 어렵다 보니. 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뭐랄까 노후 대비는 막막하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최근에 더 큰 문제로 떠오른 게 바로 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요?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왜 연금조기 수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아, 그게 좀 복잡한데요. 퇴직하고 나서 직장 다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면 대부분 지역가입자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특히 집 같은 부동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재산에도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월 수십만 원씩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껴서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이게 족쇄가 됐다, 이런 한탄까지 나오는 거죠. 아, 집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확 커지는군요. 그런데 그게 연금 받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연금소득,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돈이 연 2천만 원, 월로 따지면 한 167만 원 정도. 네, 월 167만 원. 이걸 넘잖아요? 그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돼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럼 건보료를 안 내려면 연금 소득을 그 이하로 맞춰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연금액이 깎이는 걸 알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조기 수령을 신청해서 월 받는 연금액을 167만 원 아래로 낮추려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와, 건보료 때문에 연금을 깎아서 받는다니 정말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고 건보료 부담까지 생겨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재산에다가 건보료를 매기는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일본도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주된 부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담 때문에 연금을 손해보고 일찍 받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이건 좀 제도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네, 그래서 건보료 부과 체계를 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좀 기다렸다가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 네. 연기연금, 이것도 중요한 선택지죠. 이건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요. 오, 7.2%요? 조기 수령 감액률보다 더 높네요. 네, 훨씬 높죠.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까 5년을 꽉 채워 연기하면 무려 36%가 증액됩니다. 36% 증액이요? 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받으실 분이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을 평생 받는 거죠. 와, 그럼 오래 살기만 한다면 훨씬 이득이겠네요. 그렇죠. 단순 누적액으로만 따져도 대략 한 80세 정도 넘어가면 연기연금이 조기연금 총액을 추월하게 됩니다. 80세요? 네. 그리고 또 연금 받을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 월 309만 원 정도 넘는 분들은 연금이 깎일 수 있거든요. 아, 소득 있으면 연금이 깎이나요? 네, 일부 깎입니다. 그런 분들도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 삭감을 피할 수 있죠. 아하, 그런 장점도 있군요.
근데 36% 증액은 참 매력적인데 그 5년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혹은 좀 더 일찍 사망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험 부담도 크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모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월 300만 원씩 연금 받으실 분이 5년 연기했다가 그 전에 잘못되면 본인은 한 푼도 못 받고 유족연금만 남게 되니까요. 그렇죠. 참 어려운 선택이네요. 네. 그래서 연기연금은 아무래도 건강에 좀 자신이 있고 또 당장 그 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께 좀 더 적합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네요. 맞습니다. 뭐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건 또 청년 실업 문제랑 얽혀서 쉽지 않고요. 네, 복잡하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차원에서 예를 들면 연기연금 신청자에게 무료 건강검진 같은 혜택을 주자는 제안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 쪽에는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정년 전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신 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들어보니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정하는 게 단순히 뭐 계산기 두드려서 언제 받으면 얼마 더 받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전혀 아니군요. 그렇죠. 당장의 어떤 생계 문제, 또 예상치 못했던 건강보험료 부담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 정말 복잡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내 자산, 내 집이 오히려 은퇴 후에 부담으로 작용해서요. 노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연금마저 깎아받도록 만드는 이런 현실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평생 읽어온 나의 자산이 은퇴 후에 오히려 재정적인 족쇄가 되고 그 부담 때문에 노후 소득마저 스스로 깎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